네, 안녕하십니까. 아토텍 코리아에서 일반 표면 처리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 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알루미늄 소재, 최근에 가장 고객사 쪽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의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표면 처리의 전략, 그리고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혁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루미늄의 현재 자동차 파츠의 트렌드와 전처리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알루미늄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 제품 소재가 변경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의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알루미늄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장 가벼운 소재이기도 하고 또 튼튼하기도 합니다. 또 알루미늄 자체에 철보다 부식 방지를 하는 목적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전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합금 구조를 갖고 있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이 합금 계열을 변경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조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은 이제 소재에 따라서 후처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표면에 묻어 있는 유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무기 오염 물질을 또 제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이라든가 혹은 코팅을 하기 위한 전처리 공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알루미늄의 사용 분야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 운송 수단의 41%를 알루미늄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그 자동차 분야의 알루미늄 소재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시장에 대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2006년만 보더라도 하나의 자동차에 약 121kg의 자동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다면 2026년, 2030년도에는 2배에 가까운 256kg의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속적인 시장의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알루미늄 소재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하우징, 배터리 팩 하우징 쪽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전기차 쪽에서 트렌드가 돼가 있는 메가 캐스팅이라고 하고 있는 알루미늄을 전체적으로 캐스팅하는 이제 소재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이 산업에서 많이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처리 공정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제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시스템은 차량을 조립하는 내부와 격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셀을 보호하게 됩니다. 전체 배터리 시스템의 대부분 알루미늄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철은 아주 높은 경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고장이나 열 폭주 보호를 위해서 알루미늄 팩의 상단 덮개에 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 관리 시스템에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데,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한 15도에서 30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냉각 플레이트나 트레이를 사용한 이제 온도 조절 시스템이 필요로 합니다. 이는 대부분 현재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자동차의 바디인데요. 자동차 구조는 알루미늄 사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략적으로 한 30%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 높은 구조적으로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주조 합금이 개발되고 또 메가 캐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어, 일반적으로 표면 처리 공정과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금속 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면 처리, 이제 전 처리의 공정을 대략적인 모식도로 표현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클리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유니프랩이라는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알루미늄 소재는 철과 다르게 pH가 높은 강알칼리의 탈지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알루미늄과의 반응을 통해서 알루미늄 표면이 애칭 부식이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사용할 수 있는 온도, 그리고 알루미늄에 사용됐을 때 표면에 전혀 손상이 생기지 않는 이제 관리 포인트들을 충족하는 유니프랩이라는 제품으로 저희 쪽에서는 운영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애칭,
그리고 디스머트 공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업체에 따라서 요구 사항에 따라서 옵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칭과 디스머트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에는 여러 가지 합금 소재들이 있는데 표면을 한번 에칭을 시켜서 깎아내고 디옥시데이션으로 그 에칭된 공정을 제거하는 이런 공정으로 되어 있고 이런 에칭 및 산화 제거를 통해서 코팅인 마지막 패시베이션 혹은 컨버전 코팅이 잘 증착되기를 위한 이제 중간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쪽에서 제품이 돼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인토록스라는 제품은 이제 표면에 도장 전처리 공정인 페인트의 접착력을 향상시켜서 부식 방지를 위한 코팅의 하나의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단순 알루미늄의 패시베이션 공정으로 인토록스만 처리를 해서 내부 식성을 상당히 극대화시키는 공정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알루미늄은 일반적으로 배터리 시스템, 열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바디 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제 저희 쪽에서 표면 처리를 적용해서 어떤 특수한 코팅 입자를 입혀서 실제 자동차 유럽향에 이미 적용이 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요구받은 건 가장 중요한 게 도장의 전처리 목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접착력, 그러니까 밀착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식 방지, 마지막은 전기가 통하지 않게,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열폭주 사항을 가정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도장과 전처리 공장에 혼합된 이런 기술을 새로 개발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표면의 접촉 저항, 그다음에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 처리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 자동차의 전체적인 바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도장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이 도장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었을 때 부식이 생기면 안 되고 그다음에 도료와의 접착성이 아주 극대화되기 때문에 또 이게 알루미늄 소재와 일반 철 소재의 결합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금속의 접촉 저항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전처리 공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알루미늄은 우선 모든 소재는 반드시 표면이 청결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란 부분들이 이제 청결하지 못한 거, 예를 들어서 방청류들이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장이 부풀어 오르거나 그 다음에 밀착성이 약화돼서 도장이 벗겨지는 현상들의 표면 처리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유니프랩 제품이 이 표면 처리 알루미늄 소재를 처리하는 데 가장 우수한 공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오랜 수명을 갖고 있고요. 이 공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오랜 수명을 갖고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약간의 생물학적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온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제품이 개발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알루미늄과 일반 철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지 공정이 끝났다면 그 다음 공정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칭과 디스머트 공정이 있는데 사실 에칭과 디스머트 공정은 일반 화학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화합물로 운영했을 때는 유독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물질들을 전체적으로 제거한 알크린 AC2라는 저희 에칭제가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알루미늄 원 소재, 가운데는 에칭을 표면을 처리하게 되면 보통 알카리로 하게 되면 약간 검은색이 나타나게 되고 산 에칭을 하게 되면 하얀색으로 표면이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박피하는 것처럼 이런 표면이 에칭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디옥시데이션 디스머트 NF2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제거가 되면 마지막으로 코팅이 입혀지기 전 공정까지 준비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는 사실은 어,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의 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흔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크로메이트 공정. 크로메이트 공정에는 보통 육각 크롬, 삼각 크롬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노다이징,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 아노다이징과 크롬을 사용하지 않는 논크롬, 그러니까 논크롬 제품으로 운영이 가능하는 이 세 가지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공정에서는 사실은 과거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도장 전처리로는 아직까지도 인산아연 피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인산아연 피막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인산아연 피막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알루미늄 소재와의 접합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현재 만약에 인산아연 피막을 알루미늄 공정에 운영하고 계신다면 피막이 끝나고 나서 약간의 손톱이나 약간의 충격을 주면 그 피막층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눈으로 현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장이나 다른 물질을 올렸을 때도 그만큼의 밀착성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하는 작업 온도가 보통 55도 이상입니다. 현재 탄소 절감 기술에서는 맞지 않고 마지막으로 폐수 처리에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금속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운영하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스케일을 형성해서 슬러지 형성으로 인해서 라인을 관리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사실 그거와 반대되는 게 오른쪽에 지르코늄을 베이스로 하는 저희 인토록스 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온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슬러지가 기존보다 한 10배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유해 물질이나 유출되는 금속 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품에 대한 pH도 약산성을 운영하고 있어서 알루미늄 소재나 혹은 철 소재 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인토록스란 공정이 저희가 적용되는 가장 큰 장점은 알루미늄 소재는 사실 기존의 공정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그 공정에 바로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정 제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품을 관리하는 운영 시스템이 자동화가 가능할 정도로 아주 간편하고요. 그리고 pH 이 정도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약품 대비 저희 쪽에서 운영되는 농도가 일반적으로 2%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한 20%에서 50% 정도 약품 소비 비용이 감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약품의 사용 비용은 현저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고객사 쪽에서 더 체감하실 수 있는 거는 운영 비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품을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 절감 비용, 그 다음에 폐수 처리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토록스라는 제품이 왜 밀착성을 개선시켜주고 인토록스라는 제품이 왜 알루미늄의 내 부식성을 향상시켜주는지에 대한 사진으로 자료인데요. 말 그대로 도장의 밀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타격을 줘서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일반 탈지만 한 사진이 왼쪽인데 노란색 그 자료를 보시면은 아무런 표면에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록스 377 또는 5707을 보시면 아주 작은 형태의 조도를 만듭니다. 이런 조도들이 도료를 혹은 코팅제를 잘 잡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밀착성을 개선시키고 그다음 내식성을 보유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가장 저희 인토록스의 화학적인 처리에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토록스를 통해서 어떻게 내부 식성을 개선하냐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내용은 배터리 하우징에 저희가 5707이라는 제품을 승인된 평가 자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쪽에서 요구받는 자동차 OEM사에서 승인 테스트에 보통 필요한 소요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약품의 공정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고객사에 따라서 이 알루미늄에 요구하시는 스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왼쪽 밑에 보면 도장 두께, 그 다음에 밀착성, 여러 가지 스톤 칩 테스트, 그 다음 내식성, 그 다음 휴미드 테스트,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의 평가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 사진으로도 보시겠지만 충분한 내 부식성을 요구받는 이 조건들을 다 통과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이번엔 6014 배터리 하우징에 사용된 도료와 저희 쪽의 밀착, 그 다음 내식성 평가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OEM 스펙을 위해서 뭐 자체적으로 스펙이 있으시지만 또 ISO 규격에 따라서, 캐시 규격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스펙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모든 평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한국에서도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장비가 이런 평가하는데 부족하다면 저희 본사나 아니면 R&D 센터가 있는 아시아 쪽에서 동시에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의 후처리 혹은 도장 혹은 단순 알루미늄만을 위한 표면 처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신다면 저희 쪽을 이용하시면 저희 쪽에서 모든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도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 알루미늄 표면에 저희 인터록스를 평가했을 때, 적용하였을 때의 이제 내식성 평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3105 소재고요. 뭐 알루미늄 1000번부터 여러 가지 소재가 있어서 알루미늄 자체의 내식성은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ADC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도 여러 평가가 필요하지만 단순 알루미늄 소재에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 간단한 표면 처리를 통해서 1000시간 후에 지르코늄의 이제 평가 결과고 오른쪽은 377에 대한 평가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인토록스라는 제품의 5707이라는 제품은 도장의 전 처리를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왼쪽에 보시면 내부 식성이 이미 부식이 발생되었지만 이 377이란 최근에 3세대에 개발된 제품은 저희가 알루미늄 소재의 어떠한 표면 처리 없이 염수 분무 테스트에서 1000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개발된 아주 극대화된 표면 처리 공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합금되어 있는 알루미늄 소재에 이제 사진으로만 설명드리면 마지막 오른쪽의 가장 끝 부분이 인토록스 377을 처리한 것,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그냥 알루미늄의 삼각크로메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은 5707이라고 하는 단순 지르코늄 제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화학물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만으로도 이렇게 내부 식성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알루미늄의 이제 순환 부식, 여러 가지 공정을 계속적으로 부식 평가를 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배터리 팩 안에는 여러 가지 부식성 액체가 침투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흘렀을 때에도 저희 인토록스 377 제품이 이 내부 식성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공개된 내용인데 알루미늄 소재는 도장도 많이 하지만 최근에는 뭐 테슬라나 이런 모델들을 보면 한국말로 하면 본드 같은 접착제에 대한 이 결합력의 성능을 요구하는 것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지 못했지만 해외에서는 이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간의 단순 접착을 위한 접착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 밀착 분량이나 접착제 분량에 대해서 약간 OEM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평가하실 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좀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 둘 다 이제 밀착성에서 페일이 난 사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것들은 접착제가 통체적으로 이 소재 표면에서 떠들어져 나간 사진을 보시면 되고 밑에는 상단부, 하단부에 접착제가 일부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실 때 둘 다 접착제와 이 소재와 밀착성이 떨어졌지만 밑에 있는 사진은 상단부, 하단부에 접착제가 남아있고 가운데가 갈라져 나와 있는 형태라서 이거는 소재와 접착제 전에 있는 밀착성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저희가 벗겨내서 이거 표면을 보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접착제의 다른 것들로 교체하면 되는 거고 다만 상단부에 있는 것들은 이런 형태로 이제 만약에 밀착 불량이 발생된다면 사실은 소재에 있는 표면 처리 자체에 뭔가 이슈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이 접착제의 와 소재와의 밀착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평가하실 때 첫 번째 사진의 이제 실제 뭔가 표면 처리 공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하나의 스탠다드로 좀 설명드리는데요. 이 알루미늄 6061 잘 많이 사용하시는 이 제품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전처리 공정이고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니프랩 제품의 제품으로 대략적으로 침적으로 할 때는 한 10% 농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클린 AC2라고 하는 애칭제, 그 다음 디스머트제를 처리하고 마지막에 인토록스 제품을 처리하는 이러한 스탠다드 공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공정으로 처리하고 나서 기존의 현장에서 보통 운영하고 있는 수동적인 세척 공정과의 이제 표면 처리의 부식이나 이 접착 강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패스 OK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70%를 초과해야 되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이때 전단 강도는 보통 30 MPa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면 처리 공정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접착제를 부착을 하고 나서 이제 접착 강도에 대해서 이제 전단 강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단순 아세톤 클린, 말 그대로 수동적인 클리너만 썼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칼리 클리너, 표면 처리 피막 없이 그냥 알칼리 클리너만 했을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저희 인토록스 5707까지 피막까지 처리한 경우, 마지막으로 인토록스 377을 처리한 경우, 이 네 가지로 봤을 때 현저하게 피막을 처리했을 때 이 접착제와의 밀착성이 현저하게 개선됐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자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표면 처리를 하고 나서 외부 환경에 15일 정도 노출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는 가장 극대화된 성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지금 스텝 1, 2, 3에 있는 환경에 외부에 15일 정도 노출을 하고 나서 이제 평가한 자료고요. 이때는 더 극대화한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세톤 같은 물질로 이제 세척을 한 경우에는 이제 단순 60%, 그리고 그 다음에 알카리 탈취로만 했을 때는 80%, 하지만 인토록스로 처리했을 때는 이제 95%, 100%에 가까운 이제 표면의 접착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표면의 피막층이 단순 아주 간단한 피막층이지만 도장 또는 접착제와의 호환성이 얼마나 극대화되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인토록스 377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표면 처리 없이 내부 식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이고요. 패시베이션이라고 보통 알루미늄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니프랩이라는 제품을 침적을 하고 나서 디스머트 NF 공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터록스 377 공정을 적용했을 때 알루미늄 Si 소재 합금 계열의 300시간 후에 부식 성능에 대한 처리 평가 내용이고요. 300시간이 지나더라도 저희 쪽에서 평가했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어떠한 표면에 부식도 발생되지 않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자동차 바디의 주조 쪽에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구조용 제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바디 쪽에는 전체적으로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순 본네트라든가 일부 소재에만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였지만 저도 사실은 전기차를 몰고 있지만 단순 아주 작은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들어갈 수 없는 자동차 주차장들에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무게가 2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알루미늄 소재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알루미늄 소재에는 여러 가지 표면 처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접합되기 때문에 이런 접촉 부식을 또 방지하는데 새로운 기술들이 포함되고 있고, 이 기술들은 단순히 앞서 설명드렸던 유니프랩과 인토록스라는 제품이 동일한 공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토록스하고 유니프랩 공정은 기존의 인산형 피막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표면 처리를 운영할 수 있고 공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일부 공정에는 이미 인토록스라는 제품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자동차 외관 부품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이 자동차 구조에는 탈지 공정, 그 다음에 수세, 그 다음에 디옥시데이션이라고 하고 있는 디스머트 공정, 그리고 이후에 단순 패시베이션 공정을 운영할 수 있고요. 지금 공정은 침적식 방식인데 다 합쳐서 5분, 3분, 2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뒤쪽에 보이시면 스프레이 공정으로 운영을 하시면
시간이 절반으로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훨씬 더 발현성이 빠르기 때문에 단순 약품 침적 시간이 다 합쳐서 대략 5분 정도에 하나의 제품의 표면 처리 공정이 완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표면 처리했을 때 이 표면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 표면 처리가 잘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탈취가 되어 있는지, 표면이 깨끗한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ACT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일부 OEM사에는 뭐 NDA 계약을 통해서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게 임대를 해드리기도 하고,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쪽 엔지니어가 현장에 방문해서 단순 평가를 통해서 표면에 어떤 오염 물질이 남아 있는지를 아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용 접착제나 여러 가지 도장하기 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현장에서 평가가 할 수 있는 이런 평가 기술들의 공법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차인데요.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은 어,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는 도료를 저희가 부착하는데 밀착성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들었지만, 이 마지막 공정은 그 도료를 제거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장 박리제를 저희가 왜 취급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과거의 일반 철 소재나 이런 소재들은 도장 박리에 대한 니즈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재를 가공하는 비용, 그다음 소재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스크랩 처리를 하셨다면, 현재 보시면 아까 구조용 알루미늄 소재, 그다음 배터리 하우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장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소재를 그 폐기 처리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재 손상 없이 재도장하실 수 있게 이제 마스터 리무브라는 제품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도장 박리는 대략적으로 한 4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적 방법으로 이제 쇼트 블라스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금속 입자를 타격을 해서 표면을 떼어내는 공정. 두 번째로는 어, 불을 이용해서 화염 방식의 이제 도장을 박리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아주 강산과 강알칼리 일반 화합물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도장을 벗겨내는 것. 마지막으로는 외주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제 도장 박리를 하는 이런 공정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이 4가지 공정 다 한국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들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접근 방식은 사실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소재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알루미늄 소재를 재도장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요구했던 도장에 대한 물성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데 그 부분을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계적인 방법은 단순히 지그나 레크 혹은 아주 저렴한 철제 의자 이런 형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 쪽에서 마스터 리무버라는 제품은 소재에 손상 없이 단순 도장면만 제거할 수 있는 공정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염 방식인데요. 상식적으로 화염 방식이 좀 간단하고 좀 저렴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이 화염기를 들여놔서 현장에서 운영하는 업체를 가보면 대부분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게 이 화염 방식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화염을 방리하는 게 일반적으로 한 1mm의 도장을 제거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필요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화염을 하게 되면 이 소재가 한국말로 좀 휘어버리는 강성이 약해져서 그 소재 자체를 재사용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화염 방식을 할 때 계속적인 그 스프레이 분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가 발생돼서 표면에 또 후처리 방식을 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마스터 리무버랑 박리자에서는 단 한 번의 도장 박리 공정을 통해서 소재에 손상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게 일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간단한 화학약품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선 마스터링4란 제품은 저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국, 뭐 미주 기준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유독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VOC로 현장에서 운영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일반 화합물, 특히
용재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 용재는 계속적으로 증발되고 어느 정도 쓰면 다시 또 폐기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마스터 리무버의 방식은 도장을 방리하고 나서 그 도료를 다시 회수합니다. 그래서 그 도장 방리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만약에 고가의 소재,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반드시 재활용해야 되는 업체에서는 사실은 마스터 리무버가 가장 비용적으로도 현장에서 절감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이제 도장을 방리한 용액이고요. 이 방리한 거를 저희 쪽에 어떤 필터 시스템을 처리하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도료를 제거하고 약품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오른쪽에 가장 끝단부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도료입니다. 방리된 도료가 어떤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응축제로 이제 모이게 되면 이 도료만 우리가 도료를 버릴 때 폐기물로 처리를 하시면 기존의 도장 방리제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이 되어 있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리를 하고 나서 중요한 건 소재 손상 여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알루미늄 캔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절반 정도만 방리를 한 겁니다. 이 캔에 보시면 지금 작은 빨간색 펜이 비춰지는 것처럼 소재의 광택도라든가 애칭이 전혀 없이 단순 도료만 제거해서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소재에 따라서는 도금되어 있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아연 도금 강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아연 도금 부분에 대해서 부식이 전혀 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이제 설명드리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제 알루미늄에 관련된 표면 처리 공정에 포함된 도장 방리 기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알루미늄에 아직 표면 처리를 하지 않는 공정 업체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표면 처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내식성과 내부식성 혹은 화학적 처리를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아톡텍 제품들을 고려해 주시면 또 문의해 주시면 여러 가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